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디까지 저희가 코딩을 했나라고 보시면 이제 다시 리벌브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맨 처음에는 저희가 URL을 딱 치면 URL을 받는 쪽은 여기 자바 리소스 안에 src 메인에 자바 com.web장.main 디스패치 서블릿이라는 걸 함께 만들었습니다. 서블릿이 URL이랑 매칭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고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방법, 웹.xml에 등록하는 방법. 저희가 데이터 디스패치 서블릿은 나중에 스프링 가시면 디스패치 서블릿 자체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어노테이션을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xml에 등록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xml에 등록된 거를 한번 보시면 프로젝트 밑에 여기 src 메인 web-app web-rf 밑에 웹.xml 있는데 위치가 달라지면 적용이 안 됩니다. 이제 엄한 데다가 해놓고 왜 적용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종종. 자, 서블릿을 한 개 만들고요. 디스패서 서블릿이다. 이거 만드시고 클래스랑 연결해 놓습니다. 클래스랑 연결하고 그 로던 스타트업이라고 쓰시면 이제 스태틱이라든지 이닛 클래스가 실행이 됩니다. 이닛 클래스 실행이 돼서 서버가 돌면서 처음에 실행이 되는 이런 것을 로드 시키자. 온 스타트업 위에서 얘를 로드 시키자라고 하시면 이닛 클래스가 돌아가서 되게 만드시는데, 그러면 이닛 클래스 여기 나와 있는 디스패치 서블릿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닛 클래스가 아니라 이닛 메소드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이닛 클래스에 이닛 메소드를 한 개 돌려라 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서 뭐하냐, 객체 전송과 조립을 해놓습니다. 조립을 실행하시다 널 포인트가 일어나면 이쪽에 얼른 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서 이쪽에서 정말 생성했는지 조립은 잘 돼 있는지 이런 걸 보셔야 합니다. 객체 생성과 조립은 여기서 다 하시고, 다른 데서는 new 하지 않고 변수 선언만 하고 생성자나 세터를 만들어서 받아놓는 이런 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 저희가 서비스 맵에서 겟 돼가지고 사용돼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꺼내가는 컨트롤러는 꺼내는 게 필요해서 꺼내가는 메소드를 함께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것들은 조립을 다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실행만 하시면 되고요. 얘는 컨트롤러 자체는 이게 조립을 해놓은 것 대신에 그냥 꺼내서 사용하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메소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패치 서블릿에서 컨트롤을 선택해서 쓸 때는 그냥 바로 꺼내갈 수 있도록 이제 쓰는 걸로 이제 코딩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객체 생성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 조립이 제대로 안 됐으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 일어난다. 자, 메소드는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니 메소드, 두 번째는 두 개 메소드, 겟 방식을 들어오면 사용한다. 그 다음에 두 포스트 메소드, 그 다음에 서비스 메소드 사용할 수 있는데, 서비스 메소드는 두 포스트, 두 겟, 두 가지를 전부 다 잡아서 사용할 때 서비스 메소드 쓰게 됩니다. 겟이나 포스트냐 구별 없이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URL 요청에 의해서만 URL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메소드가 서비스 메소드인데,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게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전달받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리퀘스트이기 때문에 요청 URL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리퀘스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URL을 가지고 사용자가 뭘 실행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지에 대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 2, 3, 4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자바 할 때는 1, 2, 3, 4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하지 않고 URL을 입력하게 되는데, URL도 클릭을 이용해서 입력하게 되죠. 저희가 버튼을 한 개 클릭하면 URL이 이쪽 서버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서버 쪽에 넘어오시면 그 URL이 뭐냐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만 이렇게 쓰셔도 되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if 을 썼는데 앞에 있는 걸 잘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if 문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 중에서 여기 메인에 대한 처리를 했고, 에러에 대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다가 저희가 쓸 수 있는 보드 슬래시 보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이제 보드 컨트롤러 get 컨트롤러를 꺼냈는데, 보드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썼으면 여기 대문자 B로 해서 저희가 키를 클래스 이름 그대로 저장을 해놨죠.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앞에 B는 대문자로,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근데 키는 앞에 있는 거 소문자로 썼어요. 보편적으로 대소문자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이렇게 키 쪽으로 써놔서 B를 써놨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고 나면 이제 JSP를 봤는데, 요
보드 컨트롤러를 꺼내가지고 여기서 생성하지 않습니다. 뉴에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생성되어 있는 객체를 꺼내가지고 실행을 하자라고 이제 써놨고, 그리고 저희가 만든 것은 익스큐트 실행을 해서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게 되면 이 클래스에서 여기 똑같이 생성해서 써놓은 보드 컨트롤러 해당 것을 중에서 보드 컨트롤러 여기 클래스가 있으시죠? 컨트롤 키 꽉 누르면 얘가 뭘 받고 있어요? 리퀘스트를 받게 만들어 놨고요. 그 안에는 이제 인터페이스, 제가 쓰려고 하는 서비스를 보드 리스트 서비스, 보드 뷰 서비스, 보드 라이트 서비스, 보드 업데이트 서비스, 보드 델트 서비스를 전부 다 선언합니다. 변선언하고 세터를 다 만들고 이니 클래스에서 생성 이렇게 조립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지금 현재는 한 개만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리스트만. 그래서 여기다가 생성하는 것도 지금 보드 리스트 서비스, 보드 뷰 서비스, 보드 라이트 서비스, 보드 업데이트 서비스, 보드 라이트 서비스, 인풀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생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DAO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러에서도 마찬가지 조립을, 서비스를 컨트롤러 집어넣는 것도 조립을 다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얘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들어가서 이 처리를 하게 되겠죠. 이 제가 그 보드 중에서 뭘 하라고 돼 있는, 어떤 걸 처리하라고 돼 있는 게 다 어디 있다? URI에 있다. URI. 리퀘스트에 리퀘스트 URI를 해서 URI를 꺼냅니다. 저희가 이거를 라이트 폼과 라이트에서는 얘가 똑같은 URI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라이트 폼도 라이트.do, 라이트 처리도 라이트.do 처리를 하게 했고, 근데 대신에 얘가 get 방식으로 들어오면 라이트 폼이고,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오면 라이트 처리입니다.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메소드도 한 개 꺼냈어요. 이게 get이냐 post냐 라고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스위치 케이스만 썼죠. 이거 자바 할 때 똑같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만 썼는데 자바에서는 1, 2, 3, 4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썼는데, 지금 저희가 쓸 때는 URI를 이렇게 URL 자체에 해당되는 거 슬래시 보드 슬래시, 요 슬래시 앞에 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점도 중요하고 슬래시도 중요하고 글자 한 개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놓치면 다 틀리게 돌아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왜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이런 거를 찾아보실 수 있어요. 앞에 슬래시를 꼭 써야 한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리스트 뷰 이렇게 전부 다 만들어 놨지만, 현재 테스팅은 뭐만 하셔야 돼요? 여기 맨 처음에 있는 보드 리스트.2 요거만 일단 테스팅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해당되는 거는 처리를 하나도 안 해놨기 때문에 만들지도 않았어요. 클래스를 만들지도 않아서 지금 요거는 요게 해당되는 것을 하셔야 되고, 여기 슬래시, 여기서는 슬래시를 안 쳤어요. 보드 슬래시 리스트라고 써놨는데, 이게 의심스러우면 슬래시를 치셔도 됩니다. 요 슬래시를 URL이면 슬래시를 치시면 안 되고요. URL 같은 위치에서 찾게 한다, 이렇게 해서 위치에 해당되면 되는데, 요 앞에 뭔가 붙어 있어요. 나중에 붙여서 쓰는데, 여기는 디스패치 서블릿에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JSP 정보에 따라서 저희가 어디를 보냅시다 라고 쓰는데, 이 JSP 정보 안에 이렇게 JSP에 인덱스 리다이렉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리다이렉트가 없으면 마이너스 0입니다. 없으시면 이 앞에 요걸 더 붙이죠. 요걸 더 붙이는데 맨 끝에 슬래시가 있어야 돼요. 뷰스 맨 뒤에 슬래시가 있으면 JSP 정보를 넘길 때 슬래시를 따로 안 붙여도 뒤에 슬래시가 쭉 이어 붙이면 슬래시가 중간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 하나, 슬래시 하나, 이런 것을 이제 잘 놓치지 않고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되고, 항상 JSP 정보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출력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쭉 이어서 출력을 계속 해보셔서 쓰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바죠? 출력할 때 뭘로 출력을 하세요? 이렇게 system.out.println으로 자바 할 때, 프로젝트 할 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출력을 해보셔야 합니다. 성세님, 그러면서 성세님 찬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출력은 계속 해놓으셔야 저도 이제 여태까지 배운 보람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류를 잘 못 잡아도 좋다. 그러나 이런 오류에 대한 출력은 다 해놓으셔야 한다. 이런 정보에 대한 건 다 출력을 해놓으셔야, 해놓고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물어보셔야 이런 최소한의 예의, 여태까지 강의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오류를 못 찾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정보에 대한 출력은 다 해놓고 물어보셔야 한다. 요런 부분은 이제 어디서 오류라는지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 개발자들한테 물어볼 때
그냥 안 돼요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가르쳐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할 거는 해놓고 그 다음에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잘 안 하시면 좀 이게 쉬운 관계 원활한 직장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십니다. 그 오류 출력이나 내가 진행되는 거 출력만 잘해도 이제 코드는 한 7, 80%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출력은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셔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시소를 엄청 많이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라고 코딩을 해드리는 건데, 선생님은 열심히 하고 학생들은 안 하고, 이러면 좀 이제 가르친 보람이 없어서 이제 코딩을 할 때마다 제가 계속 해드리잖아요. 내용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코딩 빨리 짜고 싶은 욕심은 알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시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뭔가 한계를 확인해가면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이렇게 코딩을 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좀 쉽게 갈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 그러면 이제 그 이쪽에서 저희가 이제 요청한 페이지가 오면 JSP, 지금 이제 JSP가 리라이트가 안 붙어서 오면은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리스트 서비스 컨트롤러에서 리스트 서비스 이렇게 컨트롤러 부분에서 모드 컨트롤러 부분에서 이제 리스트 서비스 쪽에 이제 해당되는 것을 여기 변수에다가 선언된 여기죠. 변수에다 타입은 인터페이스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컨트롤 꽉 누르고 클릭해 보셔야 인터페이스 메소드만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풀 쪽을 직접 선택하셔야 됩니다. 보드 서비스 리스트 서비스 인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 라인 실행이 되고 여기 이제 변수 DAU 변수 선언해놨고 그 다음에 세터에서 써놨는데 DAU가 널 포인트 입세션이다. 널 포인트 입세션이 어디쯤 일어날까요? 보시면 이건 여기 DAU.list DAU가 널이면 리스트 메소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행할 때 오류가 난다. 그 변수 선언에서 집어넣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널로 내비둬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행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이거 DAU가 널이구나. 그래서 오류가 났구나. 리스트가 안 돼요. 리스트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각의 전환을 필요합니다. 그 얘가 널인데 리스트가 없는데 리스트를 호출하다 보니까 널 포인트 인셉션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제가 이런 얘기는 꽤 많이 하는데 엄청 자바 할 때부터 엄청 많이 시작할 때부터 엄청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코딩이 이제 오류 메시지를 딱 보면서 널 포인트 인셉션 이런 걸 딱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시죠.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잡으실 때는 이제 여기 이 DAU가 만약에 됐다 그러면 DAU 찍어보시는 거죠. DAU에서 찍어보셔서 얘가 널인다 그러면은 이거 조립할 때 세터에 의해서 들어가지 않았구나. 그러면 어디 보셔야 돼요? 이닛 클래스 지금 조립이 안 돼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리스트 쪽에 오셔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보시면 얘가 그 서비스 DAU의 리스트 메소드 컨트롤 키 꽉 누르고 리스트를 클릭하시면 리스트 메소드로 가는데 인터페이스로 가죠. 인터페이스 지금 클릭해서 인터페이스로 가기 때문에 IMP를 또 이제 실제적으로 클릭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 귀찮으시면 이닛 클래스에 이쪽에 오셔가지고 이제 클래스들을 찍어보시면 DAU 인풀 이렇게 찍어서 이제 이동하시면 되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열으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되고 여기서는 그냥 리턴 널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결해서 쓰거나 뭐 잡다한 거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거 DB 연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저희 유닛 클래스가 아니라 DB 웹장의 IO의 DB.java 만들어 놨고 여기에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DAU 만들면서 정보를 다 뿌리시면 안 되세요. 버리시면 안 되고 DB에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가져오시는데 저희가 get 커넥션을 이용해서 커넥션을 가져와라. 이게 1번, 2번이 해결이 되는 거죠. get 커넥션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1번, 2번 해결되고 3, 4, 5, 6, 7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는데 그 밑에 7번에 해당되는 것도 클로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파이널리에서 사용하실 때 클로즈를 얘를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쓰셔가지고 사용을 해봐라. 자, 그럼 이제 DAU 부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리턴해서 넘기시는 코딩을 작성하셔야 되죠. 저희가 작성하실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올 때 1, 2, 3, 4, 5, 6, 7 쓰시면서 작성을 해라. try 쓰시고 중간에 열고 중간에 닫고 그 다음에 catch 이런 구조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catch 불러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finally
finally 블록에 해당되는 것을 써라. 이렇게 일단 작성을 해두세요. 자, 이게 클로즈 부분은 그 다음에 리턴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턴되는 타입으로 얘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데이터를 채우면 되죠. 맨 처음에 널로 사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변수, 저희가 결과를, 이게 전달되는데 결과를 전달하는 거죠. 결과를 전달되는 변수를 한 개 선언을 하시면 프로그램 할 때 좀 스무스하게 된다. 타입은 리턴 타입. 여기 전달이니까 결과에 해당되는 것은 전달되는 전달 변수는 요겁니다. 요거 타입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메소드 앞에 있는 거 긁어서 붙여넣기 하시고, 메소드 이름은 리스트니까 요게 리스트라고 돼 있으니까 리스트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꼬로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죠. 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DB에서 꺼내온 것을 채워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리스트를 이렇게 리턴해서 넘깁니다. 넘기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코딩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게 어디서 끝나는지 뭐가 어딘지 잘 모르시니까 여기가 이제 클래스의 끝이다. 엔드 뭐 이런 거 한 개씩 붙여두시라고. 그래서 여기 보드 DAO 인풋의 끝입니다. 클래스의 끝입니다. 클래스의 끝이고, 여기는 이제 메소드의 끝이죠. 메소드 중에서 리스트 메소드의 끝이다. end of list. 그래서 끝입니다. 여기가 어디 끝이죠? 여기는 이제 try catch 쓰겠습니다. catch. 그 다음에 finally의 끝입니다. end of try catch finally 이렇게 끝이라고 이제 써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어디 끝인지 찾기가 되게 쉽고요. 그 return 리스트가 그 end of try catch finally 끝 밑으로 리스트가 있어야 한다. 되시겠죠? 어차피 예외가 되면 이쪽에서 저희가 throw 시켜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throw를 한 개 붙여놓은 거죠. 리스트에서 throw 한 개 붙여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썼고, 그럼 여기다가 1, 2, 3, 4, 5, 6, 7을 써라. 이렇게 제가 1번하고 2번은 같이 돼 있고, 1번은 이제 그거를 이제 암기하시라고 했으니까 암기가 되겠죠. 드라이브 확인. 그 다음에 2번은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하실 게 3번은 SQL 작성하셔야 됩니다. 4번에 해당되는 것은 실행객체도 만들고, and 데이터 세팅할 게 있으면 데이터 세팅도 합니다. 해주셔야 되고, 5번 실질적으로 실행하셔야 돼요. select 할 때는 execute query, insert update delete 할 때는 execute update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셔야 한다. 실제로 실행하면 지금 현재는 뭐가 나와요? 지금 현재는 RS가 나오죠. RS가 나오게 됩니다. 리스트를 내기 때문에 select인 경우에는 return 타입이 RS, 결과가 RS. insert update delete 경우에는 return 타입이 insert update delete, return 타입이 인티저입니다. 인티저. 됐다 안 됐다. 1 숫자로 1 또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티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뭐 하셔야 되죠? 6번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죠. 그죠? 실행하고 나면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저장한다. 저장하는데 어디에 저장해야 돼요? 저희가 변수는 리스트 변수에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리턴 타입을 지금 리스트로 잡아놨습니다. 리스트에다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finally 7번 닫기. 이걸 왜 써나요? 코드를 빠졌나 안 빠졌나 보기 위해서. 잘 봐서 이제 뭐가 누락이 되면 안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코드를 막 치다 보면은 한 개 빠졌는데 그걸 기억하기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주석을 꼭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시소를 이용해서 꼭 찍어보시는 것도 이제 처음 연습할 때는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바 할 때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연결은 커넥션 써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프라이빗 변수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프라이빗 여기서만 씁니다. 프라이빗 변수로 쓰시면 되고, 커넥션 이꼬르 널 맨 처음에 널로 세팅해 주시고요. 커넥션 부분은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서 씁니다. 왜 변수를 설정했죠? 나중에 계속 써야 되니까 컨 써야 되네. 변수 이름 컨 이꼬르
그 다른 메소드에서 전부 다 쓰셔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그 필요한 객체를 선언해 둡니다. 필요한 객체를 선언해 두는 게 커넥션, 그 다음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리절트 셋. 되시겠죠? 뭐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PSTMT 해가지고 PSTMT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절트 셋, RS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둬라. 되시겠죠? 변수를 먼저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짜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연결 확인해서 컨 이꼬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컨 쓸 때 저희가 db라는 클래스를 사용했어요. db 컴 입장에 i오인데 id라고 써놨네요. 이런 io라고 써야 되는데 i라고 써놨어요. 예. 하시기 전에 고친 다음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db 쓰시고요. 커넥션, get 커넥션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거 짜기 전에 이쪽에 이제 좀 그 IO라고 써야 되는데, 인풋 아웃풋, 그 중에 데이터베이스로 인풋 아웃풋 하는 거다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패키지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VN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복사 붙여넣기 할 거고, 여러분들은 많이 틀렸다 그러면 F2키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SVN을 쓰셔서 인풋 아웃풋 IO의 DB다 패키지를 이렇게 쓰였죠. 패키지가 좀 달라서요, 이렇게 이제 좀 만들어 놨습니다. DB다, 거기에 DB.D인데 요거 원래 있던 거 지우겠습니다. 지우면은 이제 그 SVN에서 이렇게 지워야 되는 이유는 그 서버에 있는 거랑 연결을 해놨는데 그 정보가 사라져 버리면 문제가 돼요. 그게 어떤 건지 몰라서 이제 이게 커밋이 안 돼요. 커밋이 업데이트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 복사 붙여넣기, SVN에 연결됐으면 새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지우셔서 원래 있던 건 지우시면 됩니다. 델리트 패킷 지우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DB가 오류가 나겠죠. 그럼 맨 위에 임포트 되는 것을 IO 대신에 ID 대신에 IO라고 써주시면 이제 해결이 되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커밋, 이렇게 그리고 나서 SVN에 커밋 하시면, 팀에 커밋 하시면 커밋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시고 이거 델리트까지 적용이 돼서 커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삭제한 내용까지 적용이 돼서 커밋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F2키를 눌러버리면 서버에 있는 정보와 서버에 있는 소스 정보와 내가 클라이언트에 있는 소스 정보가 틀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커밋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DB 커넥션에서 커넥션을 가져왔어요. SQL 작성합니다. SQL은 페인 처리하는 거 나중에 가르쳐 드린 거를 이제 페인 처리하는 거를 쓰셔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냥 SQL 스트링으로 SQL을 이렇게 선언하시고요. 있고 쌍따비 찍으시고요. 저희가 맨날 애웠던 거, 그래서 select number title, 그다음 write date, 그다음에 hit 쓰시고 from 보드, 이제 보드 쓰시고 외어 문장 쓰시고 넘버 디센딩, 외어는 아니고 그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 DSC 쓰셔야 되고, 너무 기니까 엔터 쳐서 잘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write date, 요거를 이제 저희가 여기 블랭크하게 띄었는데 여기 앞에도 블랭크 앞뒤로 좀 띄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to 언더바 캐릭터, to 언더바 캐릭터로 이제 날짜 형식을 날짜 형식에 해당되는 것을 가로열고 가로닫고 write date에 해당되는 것을 쓸 텐데 패턴 형식 y-mm-dd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근데 여기 alias를 다시 붙여서 write date라는 이름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hit from 앞에 자르겠습니다. 자르시고 히트 뒤에 블랭크 한 개 넣어주시고, 앞뒤로 블랭크를 집어넣으셔야 그 공백 문자는 이제 이렇게 공백 문자가 들어갈 때 이렇게 두 개, 세 개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으신데, 안 붙이면은 이게 딱딱 달라붙으면 이게 프롬이 아니라 히프롬이 되죠. 히프롬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이제 코딩은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실행액체를 만듭니다. 실행액체는 BSTMT죠. BSTMT 점 쓰시고 점이 아니라 equal 커넥션에서부터 꺼내옵니다. con.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SQL을 집어넣어서 사용하시고요. 물음표가 하나도 없어요. 데이터 세팅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생략하시면 되겠고, 결과를 실행하면 셀렉트 문장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RS가 나온다. RS equal. 그래서 bstmt.execute query 라고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query를 이용해서 셀렉트가 있으면 execute query를, insert, update, delete가 있으면 execute update로 이렇게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RS가 나왔어요. 그 RS를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셔야 되겠죠. 그 맨 처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뭐 시소 해가지고 전부 다 해보시는데 SQL 정도 한 개는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SQL을 잘 작성했는지 어딘지 정도.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오류 안 하거나 이럴 때 한번 찍어보시고요. 그 예전에는 한 줄 단위로 전부 다 시소를 다 찍으셨죠? 그럼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찍지 마시고 SQL만 정도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이제 이쪽에 보드 DAO 인풀 클래스에 해당이 되시고요. 메소드는 리스트 메소드고 SQL 찍는 거죠. SQL 땡땡 이렇게 해서 플러스 SQL을 이렇게 찍어놔 보세요. 되시겠죠? 이렇게 제가 지금 구성을 잘 해서 뭐 띄어쓰기를 잘 돼 있는지 나중에 오류가 나면 이런 걸 꼭 보셔야 되고요. 해서 자, 이걸 데이터를 저장할 거예요. 저장하시는데 if 문장 붙이시고 RS가 널이 아니어야 되죠. 느낌표 있고 널이 아닌 상태에서 돌아가야 되고요. 뭐 중간에 가지고 갖고 쓸게요. 사용하시고 while 문장 작성을 해서 while 쓰시고 그 널이 아니면 rs.next 다음 데이터가 있으면 계속 처리를 하자. 중간에 열고 중간에 닫고 원 처리를 할 거냐면 데이터가 계속 있습니다. 원 처리를 할 거냐면 데이터를 한 개씩 꺼내서 리스트에 담을 거예요. 한 개씩 꺼내서 부요에 먼저 담고 부요에다 담은 것을 다시 리스트에 담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end of if입니다. end of if 문장의 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while 문의 끝입니다. end of while 문 쓰고 while 문의 끝입니다. 하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먼저 넥스트로 while문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데이터가 있다. 다음 데이터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먼저 리스트 부분을 담을 수 있는지 안 담을 수 있는지 체크를 먼저 해보십니다. if 문장에서 리스트가 널이면 못 담죠. 그러니까 널인 경우에만 if 리스트가 널인 경우에 equal 두개 쓰시고 널인 경우에는 생성을 해달라. 생성을 해달라. 리스트 equal 쓰시고요. new 쓰시고 지금 array 리스트로 저희가 짰죠. array 리스트로 좀 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세요. 가로를 갖고 꺽쇠 표시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꺽쇠 표시 쓰는 것은 이제 가로를 갖고 쓰셔서 사용하시는데 지금 담으려고 하는데 이게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야 되는데 array 리스트 됐네요. 임포트 때문에 메뉴에 임포트 때문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주셔야 돼요. 꺽쇠 표시 두 개를 이렇게 그냥 쓰시면 이제 앞에 선언된 거랑 동일하게 쓰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리스트에서 보드 부여를 담는 이런 게 되겠죠. 그 앞에 선언한 게 보드 뒤 부여를 담는 겁니다. 그 여기는 생략하시면 앞에 있는 거와 똑같이 선언이 돼서 된다. 그 보드 부여를 담을 수 있는 객체가 됩니다. if 문장이랑 계속 붙여 쓰셔야 되고 중간에 세미콜론 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생성을 하자. 그리고 이제 보드 부여를 생성하시는 거죠. 보드 부여 생성을 해둘라. 부여 이꼬로 뮤에서 부여에다 먼저 담기 위해서 부여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해서 부여점 쓰시고 저희가 몇 개를 받았어요?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여에 세트한 것을 쓰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set 넘버를 세팅하자. 어디서 rs.get 롱 타입이죠. 걔가 롱 타입이니까 rs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걔가 이제 그 무슨 타입으로 가져올 건지에 대한 메소드가 전부 다 있습니다. 사실은 문자열로 받아와가지고요. 다 스트링으로 받아서 이제 걔를 이렇게 타입 변환해서 쓰셔도 되죠. 쓰셔도 되는데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전부 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 하시면 되고 1번 컬럼 이름을 가지고 여기 컬럼 라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컬럼 라벨입니다. 2번 인덱스를 가지고 그 컬럼 인덱스니까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인덱스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컬럼 라벨을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저희가 상단표 찍어서 하는 거는 컬럼 라벨입니다. 컬럼 라벨. 셀렉트 뒤에 있는 게 이게 라벨로 사용하는 거죠. 얘네들을 전부 다 셀렉트 뒤에 프롬 전까지 이렇게 근데 라이트 데이트 히트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처리를 해서 알리어스를 붙여놨죠. 그게 얘로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얘로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롱 타입입니다. get long 타입이고 이제 저희가 라벨을 이용해서 상단표 찍으시는데 여기 이제 그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하나, 둘, 셋, 넷, 5개 쓰시고 타입은 조금 틀리니까 그 다음에 작성하실 그 꺼내 오셔서 세팅하실 게 get title이죠. 타이틀 set 타이틀 쓰시고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받아보시면 되겠고 여기다 타이틀 셀렉트 뒤에 타이틀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셀렉트 뒤에 있는 걸로 꼭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얘 라벨이 없어요 뭐 이상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타이틀 라이트 데이트 라이터 쓰시고 라이트 데이트 쓰시고 그 다음에 히트 롱 타입이고 그 다음에 스트링 타입 이렇게 해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set writer set writer 그 다음에 set write date 그 다음에 set hit 이거 다 바꿨는데 이렇게 요걸 안 바꿔가지고 선생님 다른 데는 이상해요. 다른 거 전부 다 0이 나오고 이제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세팅할 때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이제 이름 바꾸기 할 때 잘 안 바꿔서 앞에 있는 것도 바꿔줘야 되고 뒤에 있는 것도 잘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세트로 잘 바꿔주시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해당되는 것을 데이터를 담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디다 담아야 돼요? 부여를 리스트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점 쓰시고 add라는 걸 이용해서 부여를 담아서 해둡니다. 이 부분장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널이 아니면 RS가 널이 아니다. 이제 처리가 됐을 때 널이 아닌 객체가 나오게 되니까 널이 아니면 처리하자 이렇게 한 개 써줬고요. 그 다음에 여긴 경우에는 RS가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그 RS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얘기죠. 있으면 그 다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인데 이제 다음 데이터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다음 데이터 맨 처음의 위치는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가면서 다음 데이터 이러면서 이제 처리가 된다.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처리 있으면 없으면 처리하지 않고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rs.next라고 써주시면 다음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리스트가 널이면 담을 수가 없으니까 리스트가 널이면 생성을 해야 됩니다. 널이면 한 번만 생성합니다. 한 번만 생성을 해야 되는데 얘가 데이터가 3개인데 데이터가 1개만 담겼다 이런 얘기는 여기 세미콜론이 찍혀 있거나 이래서 그 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경우입니다. 뉴가 계속 일어나서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개인데도 불구하고 1개만 담겼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부분장 뒤에 세미콜론 찍혀서 여기가 계속 이제 생성을 하고 있다 또는 이 부분장을 안 썼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1개씩이면 이제 꺼내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데이터를 담을 부여를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죠. 생성한다. 처리하는 거는 생성이 되면 이런 new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new 하지 말라는데 여기 new 있네요. 그럼 미리 생성해 놓고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담아야 되는데 필요한 경우는 생성을 하셔야 돼요. 생성을 해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한다. 되시겠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생성을 했고요. 그 밑에 데이터를 담았죠? 그래서 데이터를 담는다. 데이터를 부여의 RS에 있는 RS의 데이터를 꺼내서 부여에 담는 거죠. 부여에 담는다. 담아주셔야 되고요. 이제 부여에 다 담으면 이제 데이터가 담긴 부여를 어디 담아요? 리스트에 담는다. 부여를 리스트에 담는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참조를 뭘 하시면 돼요? 자바의 DAO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바 JDBC 그대로 짜고 있죠. 소스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짜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리턴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2점 프린트 스테이트를 쓰셔야 되죠. 오류가 나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2점 프린트 스테이트를 써서 개발자를 위한 코드, 이 경우에는 이걸 안 찍어놓고 저한테 봐달라는 얘기는 찾아봐라 요놈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좀 결례인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거잖아요. 이거를 꼭 찍어서 이제 개발이 다 끝날 때까지 이제 도큐멘트 바로 전까지는 이제 그대로 집어넣어둔다. 아시겠죠?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다른 예외 처리를 이용해서 쓸 때에 물론 이에 해당되는 걸 넘기셔도 되는데 그건 뚜로우 시키시고 뚜로우 저희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좀 쓰고 싶어요. new exception 쓰시고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쓸 때 상따비를 찍어서 메시지를 넣어두시면 나중에 페이지 처리할 때 좀 사용할 수 있다. 할 수 있으시고 여기다가 지금 뭐죠? 게시판 리스트 처리 중 DB 처리 데이터베이스 처리 DB 처리 중 오류가 발생했다. 오류 발생.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담아서 리턴하시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닫기에 해당되는 것도 쓰시는데 닫기를 하다가 오류가 나면 DB 저희가 db.java에 close 가보시면 close를 썼는데 메소드 여기도 throws 이렇게 써놨습니다. throws 써놨기 때문에 얘들도 그냥 바로 리턴 해가지고 그냥 throws 시켜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DAO 인풀에서 그래서 닫기에 해당되는 것을 db.close 3개 썼죠? 3개 썼으니까 3개를 이렇게 그냥 3개 선택하니까 이쁘게 전부 다 선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소스가 금방 완성이 됐습니다. 사용하시고 오류 안 하면 어떻게 하자? throw 시키자. 아시겠죠? 얘가 throw 시키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그 이쪽에서 예외가 발생이 되죠. 발생이 되면 이제 여기 throw를 이용해서 얘도 이제 넘깁니다. 그 close에서 throw 시켰고 얘도 throw 시키고 이렇게 throw 시키자 이렇게 쓰시면 계속 이제 throw가 됩니다. 되셔서 클로즈 시킬 때 throw는 우리 나름대로의 메시지는 쓰지 않고 그냥 이제 메시지를 사용해서 써보자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리스트에서 사용하고,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잘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잘 꺼내왔는지 안 꺼내왔는지 알려면 테스팅으로 넘어가기 전에 리스트를 한번 출력해 보시는 게 좋겠죠. 요거는 이제 서비스에서 받아서 다시 리턴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 리턴 널 쓰는 경우가 있어요. 리턴 널 처리를 했는데 리턴 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해서 쓰시게 되면 여기서 널을 했는지 이런 걸 이게 컨트롤 DAU에서 널이 돼서 됐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execute 클래스만 보고는 이제 처리가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execute에서 내가 결과를 찍어라. 그래서 요게 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DAU인지 서비스인지 확인하러 가야 됩니다. 얘가 execute에서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서비스에서는 DAU를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얘가 리턴되는 게 서비스에서 리턴이 되고 있는지 DAU에서 리턴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DB에서 가져왔는데 걔가 실제적으로 널인지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널인지 확인하려면 DAU에서 여기 리스트 넘기기 전에 여기서 이제 찍어 보시면 되시죠. 지금은 execute를 써서 널인 경우에만 이제 한 번씩 찍어 보시면 되는데 아니면 결과가 2개가 나오니까 한 번 리스트에서 한 번 더 나오고 그다음에 결과 찍으라고 한 번 나오니까 이제 2번 중복해서 나오는 격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팅을 해놨다가 나중에 데이터가 널이다 할 때는 반드시 찍어 보셔야 돼요. 모든 데이터는 다 찍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럼 이제 얘가 어디로 리턴돼서 나와요? 서비스로 리턴돼서 나오죠. 서비스에서 리턴돼서 이게 이제 오브젝트로 나옵니다. 오브젝트로 나오게 되고요. 오브젝트 나온 거를 이제 컨트롤러로 넘어오게 되죠. 컨트롤러로 넘어와서 이제 여기 실행되고 있는 보드 리스트 했을 때 이렇게 execute run 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가 오브젝트로 넘어오게 되는데 얘를 EL객체로 그대로 담으시면 자동 캐스팅을 해줍니다. EL객체에서 캐스팅해서 쓰세요. 이거는
디자이너한테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 캐스팅이 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일기체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담아서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처리가 이제 처리하라고 시켰어요. 그럼 오브젝트가 나오죠. 오브젝트인데 오브젝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리스트가 담겨져 있어요. 리스트. 그래서 리스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어디에다 담아요? 처리가 다 끝나면 처리해보고 마지막 끝나면 어디다 담아요? 리퀘스트에 담아요. 리퀘스트에 담는다. 담을 때 사용하는 메소드는 set attribute 속성으로 담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리퀘스트 점 쓰시면 set attribute 하고 나오고요. 네임과 오브젝트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네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리스트니까 그냥 소문자 리스트로 담겠습니다. 처리하면 오브젝트가 나오죠. 이게 메소드는 이거 아니고 처리를 해서 바로 담습니다. 컨트롤 X 누르시고 이렇게 컨트롤 V 눌러주시고요. 세미콜론 지우시면 이게 이제 리스트라고 생각되는 것을 처리해 보시게 되고, 얘가 리스트가 나와요. 걔를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담아둔다는 거죠.